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복지 통일 국가를 지향하고 인류의 지상과제인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이 일어났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최선의 길로 대한민국호를 이끌어야 할 책무를 윤석열 대통령은 통째로 져버렸습니다. 대통령의 교만과 오판과 무모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국가 신인도와 글로벌 경쟁력, 금융시장과 서민 경제에 이르기까지 사회 경제적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모욕하고 민족의 자긍심에 먹칠을 했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죄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저는 여의도를 가득 메운 청년과 학생, 부모와 함께한 어린아이들의 행렬을 목도했습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왜 이 겨울에 이들이 이곳에 모여야 하는가? 도대체 저들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차차 잊겠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행여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벌고자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60여 년 평생 최악의 악몽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험한 일 당하기 전에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조속히 거취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소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의 사자성어 우리 매년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네. 혹시 네, 투표하셨나요? 저한테도 이메일 왔습니다. 예. 했습니다. 어떤 거 뽑으셨는지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요. 보기가 하도 여러 개 있었어서. 예, 이거 되게 좀 전에 진행된 거잖아요. 결과가 기생계엄 됐어요. 조치 전에 예, 전에 했던 다 해서 완료가 설문인데 됐죠. 예, 결과는 이제서야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결과가 나와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도량발호라는 사자성어가 꼽혔고요. 의미가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 라는 걸 응답하신 교수님들의 41.4%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골라주셨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전조들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쳤던 그런 전조들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많이 우려를 네. 표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그 있을 것 우려가 같습니다. 또 현실이 돼 버렸네요. 예. 네. 무엇보다 이게 그 12월 3일 계엄 사태도 있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12월 7일과 8일 그런 대국민 무슨 총리랑 여당 대표 대국민 담화 이런 부분들 보면서 네. 외신에서도 보면은 아직 한국의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네. 우려스러운 보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2021년 초에 미얀마에 군사 쿠데타 터졌을 때 국제부 기자로 그때 상황은 되게 관심 있게 막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보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외신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서 네. 그런 상황이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일단 또 그래도 우리 또 기후로운 경제생활에서는 또 우리의 이야기를 그렇죠. 해야 하기 때문에 예, 네. 말씀 입니다. 좀 해주시죠. 예. 이번에도 똑같이 두 가지 소식 준비했고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끝내 무산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네, 이게 부산에서 얼마 전에 폐막됐죠. 예,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리나라 부산에서 이 하면서 주목이 상당히 되고 또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었는데 결과는 여기저기서 예상했듯이 별반 무소득이었다. 예. 예,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빈손 종료 이런 표현으로 네. 기사가 됐어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 공교롭게도 계엄 선포 전날 이제 폐막을 했습니다. 이게 정식 명칭이 UN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아직 존재하는 협약이 아니라 우리가 이 협약을 만들어 보자 해서 협약에 무슨 문구 넣을지 어떤 것들 약속할지 이런 걸 정하는 그런 협상을 위한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엔 그 170여 개의 회원국 간에 우리가 다 통용되는 플라스틱 규제 한번 해보자. 이거 어떤 한 나라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뭐 플라스틱 사용량도 규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쓰자 뭐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종류도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각국 대표단이 좀 머리를 짜내고 있고요. 협상에 참여하는 건데 우리나라 정부는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이런 관계 부처에서 네. 대표단 꾸려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력을 갖춘 협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딪히는 쟁점들이 있어요. 예. 이게 사실은 다른 국제 협약을 위한 협상과는 달리 예. 비교적 단기간에 네. 5차례 이런 협상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 그 마지막 5번째, 즉 이번 부산에서 네. 그 협상을 종료하고 결론을 내자. 우리 협약을 만들어내자 이런 목표로 이제 2년 전에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네. 결국 이런 식의 결과로 아쉽게 끝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협약이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 국제 플라스틱 협약 한번 만들어내 보자 하고 시작한 협상이 2년 전에 시작됐어요. 2022년 11월에 자, 우리 지구 반대편의 나라 남미 우루과이의 푼타델레스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 5월에는 유럽의 프랑스 파리에서 2차 회의, 그다음에 같은 해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3차 회의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에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4차 회의했고요. 원래 예정대로면 이번 이제 5차 부산 회의에서 협약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게 무산이 된 겁니다. 무산된 그 핵심 쟁점은요. 결국은 자,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폴리머 생산 감축을 어떻게 할지 여기서 이제 의견을 좁히지 못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폴리머는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냥 모든 재료거든요. 그래서 뭐 산업의 쌀이라고도 막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제품 생산 줄이려면 폴리머 생산 규제하는 게 당연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플라스틱 생산 과정을 조금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폴리머의 원료가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석유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채굴 과정에서부터 우리 탄소 배출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또 그 석유 화학 처리해서 가공을 해서 폴리머를 만들고 또 이걸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고 근데 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은 폐기할 때도 우리 막대한 환경 오염 초래되잖아요. 묻어도 문제, 태워도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 보시면 플라스틱은 뼛속까지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그런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편리하긴 하지만요. 플라스틱을 아예 우리 생산부터 폐기라는 그 플라스틱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우리가 규제하는 그런 협약을 만들어 보자. 이게 취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플라스틱 생애 주기에서 가장 처음에 해당하는 우리 폴리머 생산 감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는 거니까 자, 이 협약이 갈 길이 조금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아마 가장 우려하는 네. 예, 부분이시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폴리머 생산 감축 반대하는 나라 어디일까요? 뭐 결국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들이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사우디, 쿠웨이트, 러시아 이런 주요국들. 네. 결국 2년 전 첫 회의 때부터 이런 국가들이 아마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생산을 규제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산된 석유를 판매하는데 지대한 생기죠. 영향을 이제 받게 되니까 아마도 명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폐기 과정에서 재활용 제대로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고 네. 또 당연히 화석 연료 관련 기업들의 로비도 굉장히 강했겠죠. 이들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또 국제 협약의 특징은 뭐 다수결로 막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국가가 목리 부리고 막 이러면은 이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잖아요. 아마 그런 것의 결과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얘기들이 실제로 그냥 생각 추측이 아니라 그렇게 전해집니다. 로비스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안타깝게도 177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사결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 협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또 조금
어려운 점이긴 합니다. 참 힘들어요, 그죠? 이게 맞습니다. 뭐 한두 국가가 아니고 예. 200개국 가까운 나라들이 모여서 네. 만장일치에 가까운 협약을 도출한다. 참 네. 어려운 그게 일이죠. 또 쉽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100여 개국이 폴리머 생산 감축 지지를 했어요. 음. 그러긴 했는데 뭐 이게 다수결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뭐 빈손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네. 로비스트들의 역할이 혁혁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예. 취재 결과 실제로 그랬나요? 예, 국제환경법센터에서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번 회의에 업계 로비스트 한 220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많이도 잠정 집계를 했습니다. 예, 듣자마자 바로 많이 왔다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올해 4월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는 196명, 이때도 많이 왔다고 했는데 참석했는데 이번에 12%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꼭 이제 굳이 산유국들만 탓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어요. 자, 우리 국제사회에서 뭔가 협약을 이끌어내고 우리 가시적인 성과를 보려면 움직여야 되는 두 나라 있잖아요. 네, 어디죠? 미국과 중국이 나서야죠. 네. 근데 그런 미국과 중국이 이번 협상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나라. 두 나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아직 바이든 행정부인데도 이번 협상 시작하기 전에 이런 발표했어요. 폴리머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규제하는 데에는 반대한다. 뭐 아무래도 뭐 국가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낸 발언이긴 하지만 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정도면 이제 다음 달에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정부 입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 좀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번에 협상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평가인 건 마찬가지고요. 사실 좀 회의 개최국인 우리나라도 비판을 피해가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요. 이번 회의에 뭐 파나마주도로 플라스틱 아까 생산 감축 지지 성명 냈다고 했잖아요. 100여 개국 지지했는데 우리나라 여기 참여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막강한 세계 폴리머 생산국이에요. 우리나라가 4위래요.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우리나라 4위, 그다음에 인도가 3위, 사우디아라비아가 5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좀 이렇게 어려운 이유 뭐가 있을까요? 꼽으면은 아니 이게 결국은 그 우리나라 주요 전략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사실은 호스트 국가의 그 어떤 의지 이런 게 이런 국제 협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아제르바이잔의 협상 이 COP 회의가 지지부진했던 것도 네. 거기가 워낙에 또 주요 산유국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영향도 이제 없지 않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많이 생산하고 게다가 또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 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떤 위치에 서야 할지가 좀 상당히 모호하고 애매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어려운 협상을 주도하려고 호스트를 했으니 사실은 시작 전부터 결과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긴 했어.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고요. 그래도 어쨌든 내년도에도 협상은 계속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어요. 근데 내년에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마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년에 재개할 회의는 우리가 5차까지는 이미 정해진 일정대로 달려온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 개최할 회의는 6차 협상위원회가 아니에요. 5차 회의의 후속 협상이라는 의미로 5.2차 협상위원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EP, UN 환경계획이 이제 관련해서 보도자료에서 이번 부산 회의가 휴정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난 게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어떤 의지의 표명이군요. 결국은 5차에서 그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좀 담겼다고 보여요. 그래서 UNEP의 잉거 앤더슨 사무총장이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입장과 공통의 과제에 대해 더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이게 중요한 영역에서 이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대신에 5.2차 회의에서는 마침내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현실로 만들 기회를 갖게 될 거다라고 좀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이 5.2차 회의는 그래서 언제 열리게 되나요? 이게 이르면 그래도 내년 상반기, 내년 여름까지는 뭐 좀 개최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개최지는 한번 뭐 열긴 했지만 이 UNEP 본부가 소재한 아프리카, 케냐나 뭐 좀 다른 지역에서
여는 걸로 거론되는 걸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협상이 좀 타결이 되지는 못했지만 5차 회의가 끝난 게 아니라 잠깐 중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조금 더 준비할 기회가 있을 텐데 뭐 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이라는 그 중요한 수출 산업이 지금 뭐 글로벌 수요 공급 상황에 좀 맞물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타개하려면 뭔가 구조 조정, 구조 음. 개편을 좀 해야 돼요. 이럴 때 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그런 기술이랄지 그런 제품이랄지 이런 방향으로 조금 눈을 돌려서 좀 그렇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이 예. 기후 위기라는 게 산업 대전환을 촉발하는 그런 모멘텀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대표적인 석유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기 때문에 뭐 이미 벌써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런 페트로 플라스틱, 그러니 석유 기반 플라스틱이 아닌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에 기반한 플라스틱으로 아예 본질적인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천연 재료로 만든 네, 기술 플라스틱인가요? 그러니까 해초류, 예. 농산물 이런 네. 것들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기술적으로는 이미 나와 있는, 다만 이제 비싸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 상업성이 없으니까 아직 활발하게 생산은 안 되고 있지만, 또 이런 좀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것이 어떤 국제 협약으로 규제화가 된다면 좀 더 빨리 이 산업의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건 역시 정부의 비전과 전략, 어떤 방향 우리의 앞으로 산업을 끌고 갈 것이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금 사태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럼요. 네, 맞습니다. 예. 모든 게 불확실한 게 가장 산업으로서는, 위험하죠. 기업으로서는 최악이니까요. 경제, 예. 네.